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 특강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규정부터 우리 파생상품 세제까지 한 시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본 이론서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마무리 특강이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해도 마무리 특강이니까 자세한 해설은 담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거래소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먼저 위험관리수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일일정산제도 있죠? 따로 설명 안 드렸는데 본 이론 참고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거래소가 위험관리, 즉 결제 불이행 위험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지, 일일정산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결제 이행 재원, 즉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먼저 증거금 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 파생상품 거래할 때는 예를 들면 1억을 거래한다. 그럼 예를 들어 10%, 그럼 1,000만 원만 내고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담보금 성격의 증거금을 받는다. 그래서 거래소는 보통 이틀치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추정에서 증거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기금을 징수한다. 그래서 파생상품의 누구? 결제회원들. 결제회원은 거래소에 공동기금을 적립을 하고요. 거래소 회원은 또 보증금을 냅니다. 그래서 회원은 채무불이행 보증하기 위해서 회원 보증금을 예탁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 적립금 등을 적립금 등의 거래소 재산, 즉 거래소가 이 결제 적립금이라는 걸 쌓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소는 매 사업년도 얼만큼 쌓아놓느냐? 처분 전 이익잉여금 중에 일정 부분을 손실보전 위해서 결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모질라면 또 은행한테 돈 빨리 급하게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과 차입 약정도 체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결제 약정, 매수했는데 청산하지 않고 매도 포지션인데 청산하지 않은 거, 이게 미결제 약정이죠. 이 미결제 약정을 투자자별로 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투기 목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미결제 약정 보유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 증거금을 미리 내고 거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탁 증거금을 투자 중개업자, 자,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한테 주문 위탁하기 전에 미리 예탁해라. 이걸 사전 위탁 증거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그래서 적격 기관 투자가는 사후에, 즉 장이 끝난 다음 거래일 10시 내에 위탁 증거금을 사후에 낼 수가 있다. 누구요? 적격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고객 자금은 항상 증권회사, 즉 회원의 자기 자산과 분리해서 보관해야죠. 그래서 고객 재산을 회원의 재산과 분리해서 외부 예치기관에 예치한다. 그래서 돈, 현금, 고객 예탁금을 어디로? 한국증권금융으로. 그 다음에 증권, 고객이 예탁한 증권, 이거 대형증권 이런 것들은 예탁결제원에 예탁을 한다. 그리고 위탁자에 대해서는 이런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위험에 대해서 특별히 고지를 해라. 그래서 파생상품 계좌 설정 약정 체결하기 전에 위탁자에게 특히 파생상품 거래 위험 고지서 이런 것들을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도 해줘라. 그리고 거래 증거금은 이렇게 위탁 증거금을 사전에 예탁받거나 그러는데 또 장중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장중에 추가 증거금 징수입니다. 그래서 거래 시간 중에 추가 증거금 부과를 통해 결제 불이행임을 축소할 수 있도록 장중 추가 증거금 제도도 실시를 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구분해서 좀 알아보면 사실은 여기에 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 시장의 각각에 대해서 우리 이론서, 기본 이론 공부할 때는 다 배웠잖아요. 한 계약의 가치는 얼마고 결제일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 스펙이라고 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상품 시장과 관련된 파생상품들 특히나. 그래서 우리는 총정리 강의 시간이니까 이걸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일이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충을 한다 생각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거래소에 상장돼서 파생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주식상품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주식이나 주가지수 ETF, 이걸 주식상품 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코스피백 선물, 코스피백 옵션, 미니 코스피백 선물, 미니 코스피백, 코스닥 150 선물, 코스닥 150 옵션, 그리고 KRX 거래소죠. 300 선물, 뭐 섹터 지수 선물, 해외 지수 선물, 이거 유로스톡스 50 선물이고요. 코스피백 변동성 지수 선물,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ETF 선물들이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즉 기초자산이 채무증권, 국채인 파생상품 시장, 그래서 3년 국채 선물, 5년, 10년짜리 3개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고요. 통화, 외국의 화폐, 그래서 기초자산이 외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선물, 미국 달러는 옵션도 있어요. 그리고 유로 선물, 엔 선물, 중국의 위안 선물 이런 것들이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일반 상품 시장은 기초자산 일반 상품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건 금 선물하고 돈육 선물입니다. 돈육, 돼지 고기예요. 살아있는 돼지가 아니고 생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 선물은 없어요. 은 투자하는 분들도 꽤 되시기는 하는데 그 우리나라 거래소에 은 선물은 상장돼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글로벌 야간 거래가 있다. 이 정기 거래와 CME가 연계돼서 야간 거래를 위한 글로벌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